자, 얘들아, 오늘은 2023 대진여고 고2 2학기 중간고사를 해석하게 할 텐데, 아마 이 시험은 좀 어려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한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문제들도 있잖아. 전부 빠른 풀이들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 기술이 있잖아. 문제풀이 기술을 좀 잘 적용하면 빨리 풀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이제 정석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래서 좀 문제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한 그런 시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한 교육청이라든지 평가원 기출 문제는 그대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를 좀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 그거와는 좀 이제 다른 문제 있잖아. 낯선 문제들은 항상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는 일반 시중 문제집이 아닌 조금 어색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선생님 보니까 여기서 출제한 것 같아요. 해설은 그러니까 객관식 1, 2, 3번 빼고 전문항을 해설을 할 겁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좀 빠른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팁을 써가지고 기술을 써가지고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압박 때문에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내기 좀 힘들어. 그래서 빠른 풀이라든지 팁들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해설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항을 볼게. 4번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 함수들 각각을 그리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를 그리면 되죠? 그렇죠.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3이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네.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역시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무리함수죠. 무리함수인데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1,1 맞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1,1이고 1사분면에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를 그려주면 fx를 완성하게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불연속이 되는 a는 보다시피 여기 두 군데 있구나. 맞니?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만약에 x 곱하기 fx가 된다면 최대 최소를 모두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내 관심은 지금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그렇죠. 1 사이죠. 맞니? 그럼 이 닫힌 구간 안에서 fx 같은 경우에는 x =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런데 여기 같이 곱해지는 x라는 애가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0이죠. 다시 말해서 얘를 선생님이 잠깐 hx라고 이름 붙이면 h0이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연속함수인데. 따라서 이 둘을 곱한 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불연속점을 얘가 메워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지식으로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연속이 돼버리죠. 이 불연속점을 그렇죠. 처리를 해준 거지. 따라서 연속이니까 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집니다. 맞니? 이 점을 하나 체크해줘서 연속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디귿이 조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함수가 쉬워요. 마이너스 1이란 상수함수, 1이란 상수함수거든요. 언제? 1보단 작을 때. 자,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1이라는 함수거죠. 함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fx 빼기 2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에 gx를 곱했는데요. 맞니? 생각해보면 이 gx라는 애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x가 1보다 뭐 하게 되면 작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돼버린다고요. 맞니? 다시 x가 1보다 크면 뭐라고? 얘는 그냥 1이라는 함수가 되거든. 자, 1은 어때요? 곱하나 마나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것은 이 함수를 어떻게 한 거지? 그렇죠. x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한다면 이게 fx인데 fx 빼기 2라는 함수는 얘를 어떻게 한 거지? 평행이동한 거죠. 밑으로 이만큼. 맞니? 그래서 밑으로 이만큼, 얘가 1이었으니까 이만큼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당기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만큼 당기면 마이너스 1이었겠지. 되겠니? 이게 fx 빼기 2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걔를 어떻게 하라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그려. 맞니?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게 x축 대칭이동 해라는 얘기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내려올 거고 얘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이해됩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요 함수가 되겠죠. 되겠니?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 있는 구간은 0에서 2 사이거든요.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어때요? 연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는 여기 2만 대입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자, 원래 함수에서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돼? 3이 되잖아요. 맞지? 여기 원래 2,3이었어. 근데 얘는 밑으로 이만큼 내린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2,1이에요.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0에서 2라는 구간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근이 하나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5번인데 5번은 2017 수능특강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 사실보다는 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눈치를 바로 채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 입장에서 b라는 것의 자극한과 우극한 값을 뭐 했다고? 뺐다고. 자, 생각해봐. 만약에 g라는 함수가 gt가 t = b에서 연속이라고 해보세요. 연속이라면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좌우극한 값이 어때요? 같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좌우극한 값을 만약에 빼게 되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죠. 왜? 같은 값이니까. 맞니? 따라서 지금 얘가 뺐더니 3이 나왔다는 것은 연속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연속이었다면 반드시 이 값은 좌우극한이 같아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지금 x = b에서 뭐라고? 불연속이라는 거죠. 되겠지? 만약에 x = b에서 연속을 가정하면 맞죠? 0이 되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t = b에서 뭐하다고? 불연속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소하게 기루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이 gx라는 함수를 좀 볼까? gx라는 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2가 아닐 때의 이 f의 미분계수래. 그래? 그러면 gt라는 함수는요. 2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그치 얘의 도함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2일 때는 그렇죠. 미분이 지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니까 여기 등호를 뺀 거야. 자, 이 상황에서 gx라는 함수인데 자, 방금 했던 얘기가 있었죠. 뭐냐면은 b라는 점이 뭐라고? 불연속이거든. 근데 자, 봐봐.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어디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맞니? 2보다 작을 때는 다 뭐가 돼요? 연속이고 2보다 클 때는 다 또 연속이잖아. 되겠니? 따라서 b 값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가능성이 있는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있어야 돼. 맞지? b가 2라고 했으니까 이 b 자리에 2를 넣으면 2의 자극한, 2의 우극한 값을 뺐더니 뭐가 된다고? 3이 돼요. 그러면 자, 2의 자극한은 지금 g라는 함수가 얘니까 2의 자극한은 요 위에 있는 함수에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다 2를 넣을게.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뭐가 되느냐면 3 곱하기 2의 제곱 여기다 2를 넣고 있어요. 빼기 6 곱하기 되겠니? 마이너스 자 2의 우극한은 좀 밑에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a가 되고 그 둘을 뭐 했더니 뺐더니 3이 돼야 돼요. 자, 얘는 0이네.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4 마이너스 a가 3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a는 1이 돼야 되겠죠. 자, a가 1이고 b가 2라서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지? 그렇죠. 3이 돼야 돼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6번인데 자, 6번 일단 두 극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을 하나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fx를 뭐 하는 조작을 많이 쓰죠? 그렇죠. 묶어내는 조작을 많이 쓰죠. 그래서 fx를 묶어내면 1 플러스 fx분의 2gx가 되는데 얘의 극한값이 10이래요. 맞니? 그런데 fx는 이미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 맞죠? 그럼 무한대와 어떤 것을 곱해서 12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네모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많이 연습을 했을 테니까 선생님 바로 얘기를 할게.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에다가 1을 빼야 되니까 fx분의 g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맞니? 자, 일단 이 결론을 이용해 놓고 풀이를 할 텐데, 자, 이거 애들이 좀 틀린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풀이하고 틀린 풀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올바른 풀이부터 보면 fx분의 gx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분을 할게요. 2g f분의, 자, 여기다가는 f를 곱해서 f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2g를 곱해야 되니까 분자분의 2g 8g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그 세제곱근 공식이 보이죠? 세제곱 공식 f 더하기 2g, 그 다음 f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2fg, 그 다음 얘를 제곱한 거 4g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2gf. 됐니? 이렇게 통분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서 적어 줄게요. 왜냐면 f 더하기 2g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극한값 12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의 극한값을 부분이 수렴하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그대로 둘 거야. 그럼 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쪼개서 적을 수가 있겠죠. 쪼개서 적으면 여기는 2분의 2g분의 f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적으면.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요 플러스 2 f분의 g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전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각각이 수렴을 하는지가 핵심이지. 네, 여기는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12로 수렴하죠. 이 전체가. 그 다음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아까 f분의 g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니까 그놈의 역수죠. 역수니까 어디로 수렴해야 돼? 마이너스 2로 수렴해야 되겠지. 그리고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얘는. 그리고 2가 앞에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2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네. 자, 마이너스 1. 얘는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이거는 혹시 이렇게 틀린 학생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 보면, g분의 f. 맞지? 쓴 다음에 g분의 f 쓰면 여기는 2분의 f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f분의 g를 쓰시고요. 그 다음 4g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극한을 보내버려. 어떻게? 얘가 수렴을 했잖아요. 이거. 누가 수렴을 했어요? 자, f분의 g가 수렴을 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지. 왜? 역수. 얘 역수. 그럼 얘도 수렴을 했죠. 어디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됐니? 그리고 난 뒤에 이거는 2분의 f 더하기 4g가 있으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f고요. 이거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2g죠. 오케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잖아. 부호만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아니, 이것의 극한 기본 정리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이 수렴하도록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한번 보내놓고, 그러니까 극한값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극한값 보내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6이지 마이너스 12가 아니다. 이게 틀린 이유는 극한은 저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해야지 지금처럼 수렴을 시키고 또 수렴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자, 7번입니다.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래요. 자,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네. 자, 일단 요 쉬운 조건, 무한대 조건에 의해서 f와 g를 곱한 함수는 최고 차수가 3차여야 되겠죠? 왜 수렴하려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 개수의 b가 3이니까 얘가 3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요 조건 하나 알겠고, 그러면 fx와 gx가 한 거 곱한 함수 있잖아. 걔가 3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려면, 자, 경우는 두 개밖에 없네. 얘가 상수라면 얘가 3차인데 그런 경우는 조건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따라서 얘가 1차고 얘가 2차, 아니면 얘가 2차고 얘가 1차.
맞니?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에 의해서 보니 도함수가 0이 되는 애가 있거든. 맞니? 자, 도함수가 0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값을 말하는 거지. 요렇게 3일 때 0이 되는 애가 있다는 거죠. 1차 함수는 1차 상수함수가 아닌 1차 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도함수 값이 즉 미분계에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얘가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의 꼭 시점 x좌표가 3이구나. 다시 말해서 2차가 f라는 함수고 1차가 뭐예요? g라는 함수죠. 그런데 1을 넣어서 0이 됐대요. 이 얘기는 gx가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니? 그렇죠.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죠. 맞지? 물론 요 뒤에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 몰라. 상수항이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x와 gx를 곱한 함수 입장에서 g 때문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2차에 뭐가 꼭지점 x좌표가 3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꼭지점 x좌표가 3이기 위해서는 여기 1차 개수가 6이 돼야 되겠지?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를 한 개 꼭지점 x좌표잖아. 따라서 이렇게 적고 요 뒤에는 모르겠다 이거요. b라고 적을게. 모르니까 b라고 적은 거야 문자. 그 다음 이거는 둘을 곱하는 함수 입장에서 최고차 개수가 3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이 1차 2차 세워주시고 이 1차, 2차 개수의 곱이 3이다 이렇게 적어서 식을 완성한 겁니다. 되겠니? 자, 이거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자, 여기는 자, 분모는 x로 묶어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를 한 번에 선생님 진행한 거고 얘는 여기를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6x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이건 b라고 적은 거다. 6 아니다. 자, 약분하게 되면 이제 대입할 수가 있죠. 인수분해 후 약분. 1 넣으면 1 곱하기 2에서 2가 될 거고 여기는 3에 1 빼기 6 플러스 b를 한 개 얼마다고? 6이라고. 이 극한값이. 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2,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4. b는 9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9가 된 거니까 fx 곱하기 gx에 4를 넣은 값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3 곱하기 4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9 4 빼기 1, 3 되겠니?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25, 1 그래서 3 곱하기 3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8번은 선생님 좀 빠른 풀이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얘는 봐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이렇게 한 점만 제외하는 거거든. 즉, 이 순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맞니? 요 함수 값을 가져야 되지만, 2가 아닐 땐 다 얘야. 맞지? 그러면 일단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에서의 무슨 값과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얘가 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2에서의 극한값은 당연히 이 식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은 요 밑에다가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지금 보다시피 이 극한값이 수렴을 했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도 0이에요. 맞니?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거든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 b 자리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0이 되거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인데 얘는 2를 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그 다음 상수항이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2 플러스 a가 돼야 되겠죠. 되겠니? 자, 다시 말해서 얘가 뭐라고?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플러스 2 플러스 a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은요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즉 1차 함수라고. 맞니? 아, 여기 이 분수식으로 나왔는데 분자, 분모에 같은 인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얘는 이러한 1차 함수라고요. 언제? 2가 아닐 때는. 되겠습니까? 근데 2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빵꾸가 뚫렸는데 얘가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메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딱 들어와야지 연속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fx는 1차 함수라고 알겠니? 1차 함수라고. 왜? 한 점이 대외된 함수인데 그 점에 다시 쏙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잖아. 오케이? 이 주변이 1차 함수인데 어쩔 수 없잖아. 따라서 여기가 1차 함수 중에서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려면 그치 1차 개수가 1일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 상수항이 뭐가 되어야지만 3이 되어야지만 이걸 빼서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 상수항이 뭐가 돼야 된다고? fx는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됩니다. 뭐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동일하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fx는 한 점 제외된 함수에서 연속을 만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주변 함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아니라 얘를 따라가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그냥 fx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조건을 조금 손쉽게 해결을 한 겁니다. 자, a가 1이고 그럼 b는 얼마예요? a가 1이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예, a에 1을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c 값은 얼마입니까? 자, 얘가 a가 1이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함수가 뭐라고요? 그냥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죠. 맞습니까? 요게 x 플러스 3이야. 그럼 2를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 5라는 값이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돼야 되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c는 뭐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되겠네. c는 9. 자, a와 b와 c를 뭐 하라고? 다 더하라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4가 되겠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9번인데 9번도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 다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요. x 있고 0에서 연속이래. 자, 나는 0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자, gx라는 함수는 fx와 k 곱하기 f의 x 플러스 1 맞니? 이 둘을 뭐하는 함수죠? 더한 게 gx죠. 자, 선생님 잠깐 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0에서 연속이길 원하니까 나는 0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이 세 개의 값을 체크하면 되겠고 자, fx의 0에서 우극한은 간단하게 2라고 나오죠. 자극한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함수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0이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지. 요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0의 우극한은 그냥 여기다가 0의 우극한을 넣으세요. 즉 0.1 같은 걸 넣으시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1 더하기 0.1에서 f1.1 이런 거잖아. f1.1은 1에서의 우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니?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k가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0의 자극한은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하세요. 뭐? 0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0.1 같은 걸 넣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0.1 더하기 1은 뭐죠? 0.9잖아. 그러니까 1이 아니라 1보다 조금 많은 거? 작은 거니까 지금처럼 0의 자극한에서 극한값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찐 0을 넣는 거죠. 여기는. 찐 0을 넣으면 1 더하기 0에서 f0이 되겠죠. 자, f0의 값은 지금 보다시피 0이죠. 맞니? 자, 지금처럼 그냥 대입을 해서 합성함수 값은 구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의 2와 마이너스 k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이 둘을 더한 함수니까.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k. 여기는 이 둘을 더하면은 0이죠. 이게 같아야 연속이 되니까 이걸 성립하는 애는 k가 얼마면 돼요? 그렇죠. 2면 되겠지. k가 2면은 이 둘이 같잖아. 맞지? 그리고 k가 2면 당연히 얘랑도 같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인데요. 10번에 기억 먼저 볼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걸 찾아라고 하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f는 어때요? 불연속이지. 얘는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g는 어때? 불연속이죠. 맞지? 얘도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무조건 불연속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선생님이 표를 그려서 체크를 진행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값, 마이너스 1의 자극값, 마이너스 1의 함수값, 맞니? 자, 이 세 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도 구하고, 얘를 곱한 것을 구해서, 맞니? 이게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값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면 된다. 자, fx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자극한은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 함수값은 얼마지? 0이죠. 됐고. 자, G 입장에서도 빨리 찾아갈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죠? 무한대죠, 무한대.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은? 이번에는 플러스 무한대지. 선생님, 요거 조금 다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지. 되겠니? 자, 그 다음, 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값이 1이죠, 1. 됐습니까? 자, 이 둘을 곱하래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지. 이 둘을 곱하면. 얘는 곱하면 무한대. 얘는 곱하면 0. 자, 일단 무한대 자체가 값이 없는 거야, 맞지? 없는데 얘랑 같을 수도 없고, 알겠니?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 체크해봤더니 불연속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배제. 자, 두 번째예요. 얘는 뭐죠? 이 둘을 뭐 한 거야? 이 둘을 나눈 거야. 그러면 gx 분의 fx 되겠습니까? 이미 찾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돼. 자, 분모가 gx야. 자, 이 둘을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이거 잘해야 돼. 1억, 1000억, 100억. 알겠지?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분의 1이면 0.01이고 1000분의 1이면 0.00일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 0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극한값이 뭐냐 하게 되면 0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얘도 g분의 f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1이죠. 얘분의 얘. 다시 얘는 1분의 0 이렇게 되겠지. 자, 분자가 0인 거는 그냥 0이야. 알겠지? 얘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는 뭐 하다고?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을 찾았는데 무한대 분의 어떤 상수꼴이 나오잖아요. 얘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디귿. 디귿은 갑자기 뭐가 나와버렸어? 합성이 나와버렸지. 자, 합성 함수의 극한은 G, F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찾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값은 극한 값을 적는 게 아니라 즉 가까이 가는 대상이 아니라 좌우 근방을 꼭 살펴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부터 볼까?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이놈보다 오른쪽에 가까이 가면 그치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 뭡니까?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얘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찐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지? 그렇죠, 1이죠. 자, 그 다음 이 f라는 함수에 넣을게.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는 계속 함수값이 뭐야?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얘는 함수값이 계속 뭐죠?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겠지? 그 다음 찐 1일 때는 역시 뭐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는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따라서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발산을 해. 누가? F 서클 GX는 발산을 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뭐지? 그놈의 제곱이라고. 제곱. 맞니? 제곱이야. 그러면 선생님 위에 표 그렸듯이 또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FGX. 맞니? 자,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은 1이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이라고. 이 함수 자체가. 이 하나의 합성함수가.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건 같은 함수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둘을 뭐한 함수? 곱한 함수가 우리의 관심이잖아. 맞지? 이 둘을 곱한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둘의 곱은 1 곱하기 1 해서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 이 세 개의 값이 뭐하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제곱하기 전에는 불연속이지만 제곱을 했기 때문에, 즉 곱했기 때문에 이 둘을 그때는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 되겠다. 자, 11번은 2023년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여기 보세요. 함수 hx가 뭐라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연속이래요. 되겠니? 그리고 최고차 횟수가 1인 3차 함수가 gx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지금 3개 있지. f라는 애는 이렇게 돼 있고, g는 3차 함수고, h라는 함수는 잘 모르겠지만 연속이래. 근데 hx는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잠깐만,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라고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무조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근데 분모가 언제 0이 됩니까? 자, fx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왜? 이거는 식을 잘 알잖아. 자, 얘는 x-3, x-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1, 3 아래로 볼록한데 문제는 2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돼. 맞지? 여기가 2가 되는데요. 2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자, 또 얘는 x,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0하고 a에서 근을 가지는데 a가 지금 2보다 크대요. 맞니? 자, 0은 여기 있고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잡을게. 위로 볼록해야 되겠지. 되겠지? 근데 2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자, 일단 이 fx 자체는 그림을 보니까 2에서 뭐하고 있죠? 불연속이죠. 그리고 1일 때는 뭐가 돼? f라는 애가 1을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리고 a를 넣으면 또 0이 되잖아. 즉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이 될 때는 따로 정의를 해줘야 뭐가 되는 거죠? 연속이 되겠지. 따라서 지금 얘가 hx가 연속이라는 얘기는요, 어디에서?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hx. 맞니? 자, 다시 말하면 fx분의 gx인데 fx가 지금 보다시피 x-1이라는 인수를 가지죠. 왜? 자, 1에 가까이 갈 때는 f는 이 둘 중에서 누굴 써야 돼? 그렇죠. 1이라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을 써야 된다고. 맞지? 그런데 얘가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고.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따라서 분수가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나온 결론이 G1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니? 3차 함수가 1을 넣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 A를 넣었을 때도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항상 의심을 해서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어떤 체크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도 보면, 자, 이때는 a가 2보다 큰 데 있으니까, 맞지? 밑에 있는 식을 적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인데, 자, 분수가 수렴을 했죠.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서. 근데 분모가 0이야. 따라서 분자도 0이어야 돼. GA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x라는 이 3차 함수의 인수 두 개를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x-1, 1이라는 인수, 그 다음 뭐? a라는 인수. 얘는 3차 함수인데 지금 인수가 두 개밖에 결정이 안 됐죠. 또 다른 하나의 인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좀 전에는 얘가 분모가 0이 될 때만 의심을 했죠. 근데 잘 봐. gx 곱하기 fx분의 1로 본다면 얘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애가 있거든요. 어디가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지. 명백하게. 맞지? 즉 얘는 x=2에서 불연속이야. 좌우 극한이 다르다고. 근데 지금 gx라는 3차 함수는 연속이거든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자, 이 곱한 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속이 돼야 되잖아. 왜? 이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즉 x=2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연속을, 이 하자를 누가 메꿔준다고? 그렇죠. 얘가 함수값 g2가 0이 됨으로 인해서 메꿔주는 거죠. 자, 이 좌우극한이 다른 것을. 되겠니? 따라서 여기서 g2가 0이라는 정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x-1, x-2, x-a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나아 조건을 쓸 거예요. h1이라는 것은 보세요. 뭐냐면 f1, g1이죠. 맞니?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을 텐데 잘 봐. fx란 애는 1을 넣을 수가 없죠. 왜?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을 만들어 버리니까. 따라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hx가 이미 연속이랑 보장이 있으니까 이 h1 대신에 뭐를 사용하겠다? hx의 1에서의 극한값을 함수값 대신에 사용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일 때 분모가 0을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얘도 a에서 무슨 값을? 극한값을 이 함수값 대신에 사용해서 이 둘이마다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a를 찾아낼 겁니다. 자, hx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얘잖아요. 방금 fx는 식을 세웠죠. 어떻게? x-1, x-2, x-a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gx라는 애가 분자에 들어가는데 1 근방에서는 그쵸, 누굴 써야 돼요? 위에 있는 애를 써야 되겠지? x-3, x-1 됐니? 자, 이놈의 극한값과 됐죠? 그 다음에 a에서의 극한값 보자.
A에서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x-2, x-a. 자, 분자는 자, gx 자체가 A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써야 돼. 됐니?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A, x-1 약분되고 여기 집어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A 되겠죠? 는. 자, 여기는 이제 A가 소거되면서 여기 대입할 수 있겠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되겠니? 자, 얘랑 얘랑도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서. 따라서 얘는 자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라서 너희가 할 수 있을 거고 A가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HX를 한번 적어볼까요? HX는 뭐예요? fx분의 gx인데 지금 이 gx가 x-1, x-2 자, A가 지금 4가 나왔으니까 x-4가 되는 거고 fx는 보다시피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x-3, x-1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x가 2보다 크면은 여기에 있는 이 f 분모가 이걸로 바뀌는 거죠. x-4. 자, x-1, x-2, x-4 되겠죠. 방금 구한 a가 4라는 것을 자, 여기 gx 분자에 넣은 거야. 자,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돼. 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h1과 3을 곱하라고 돼 있죠. 자, h1, h3인데 1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3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여기 2, 1. 되겠니? 이 둘을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됐니? 자, 선생님이 12번은 편미분을 이용해서 좀 설명할 텐데 처음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자, 첫 번째는 y를 문자로 보고 x를 그냥 숫자라고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미분하세요. 자, 얘를 미분을 하는데 얘가 문자고 얘는 그냥 숫자 뭐 1 같은 거야. 1 x가. 그러면 f 프라임 x 더하기 y 속 미분하게 되면은 자, 얘는 1이니까 미분하면 0이죠. 얘는 1이겠지. 그러니까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자, 문자가 아니라 얘는 이제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그냥 제로예요. 제로. f1을 미분하면 그냥 0이잖아. 맞지? 자,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y. 그 다음 얘는 그렇죠. y에 대해서 1차식이잖아. 왜냐면 이거 지금 x가 숫자라고 숫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 여기도 미분하면 0이죠. 되겠지. 그 다음 뭐 하냐면은 y에다가 0을 대입하세요. 왜?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거든. 미분해도 역시 항등식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다가는 x 대입하세요. 그럼 f 프라임 얘는 x가 되겠지. 여기 0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겠죠. 되겠니? 근데 구하라는 건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아는 게 얘예요. 아는 거. 즉 f 프라임 1을 아니까 여기 선생님이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f 프라임 제로고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4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제로가 6인 거네.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x가 그냥 뭐라고요? 1차 함수라는 거예요. 됐니? f 프라임 x가. 그러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잡아 넣으면 되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하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번입니다. 되겠지?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푸는 게 원칙이야. 네, 선생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사용해서 푼 겁니다. 자, 13번인데 13번은 선지 4번, 5번이 조금 헷갈리거든? 1, 2, 3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4번, 5번만 조금 볼 텐데 자, 여길 보세요. 얘랑 얘랑은 정확하게 평이동 관계인 거죠. 자, 얘를 미분을 해봐. 어때? f 프라임 x라고 했을 때 이걸 미분하게 되면 나오는 식과 이 밑에 있는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 어때요? 같단 말이야. 왜? 상수항은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4의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4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죠.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니? 그러면 자, 이거는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요. 단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클 때 맞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2보다 뭐하고 작거나 0보다 뭐 할 때 클 때만 이 그래프가 유효한 거예요. 되겠니?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클 때 이걸 그릴 수 있는 거. 근데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보세요. 명백하게 물론 이제 기억 니은을 1번, 2번 선지를 풀 때 했을 테지만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뭐예요? 이 함수 f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맞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즉 이 도함수 입장에서의 함수값은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 f'x는 x 이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니? 그러니 지금처럼 여기에 구멍을 뽕 뚫어놔야 돼요. 되겠죠? 마찬가지로 0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 구멍을 뽕 뚫어놔야 된다고. 되겠지? 이게 우리가 f'x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4번, 5번을 답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의 자극한 얘를 말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은 분명히 뭐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죠? 합성함수니까 반드시 좌우분방을 살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자극한인데 지금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지만 0의 좌우분방을 살펴보니까 0보다 조금 많은 값, 그렇죠.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0 플러스라고 해야 되고, 자, 이 0 플러스를 다시 F에 넣는 거죠. 0 플러스는 여기죠. F에 넣는다는 얘기는 그 극한값이 얼마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데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4번이. 그리고 5번을 한번 볼게. 0의 도함수의 극한값. 자, 0이 이거잖아요. 자, 극한은 찐 0일 때 값이 있는지 여부는 관심도 없어. 알겠지? 자, 얘의 자극한, 우극한은 전부 모조리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네.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3이잖아. 즉, 요 비어있는 이 빈칸 있잖아. 0, 마이너스 3이라서 극한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 값하고 착각하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5번은 참이고 4번이 틀린 거라서 4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14번인데 14번은 선생님 좀 빠른 풀이를 좀 제안할 거거든. 요거는 미리 사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빠르게 정말 풀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단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8분의 1로 묶어내면 x-8 이렇게 되겠네. 즉 0과 어디를? 8을 x축과의 교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8,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대. 맞지? 그랬을 때 점을 알파, 베타라고, AB라고 할게요. 8, 마이너스 2에서 지금처럼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었다 이거죠. 8,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이 점을 X좌표 A, 이 점을 B라고 할게. 자, 그런데 곡선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ABC의 넓이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될 때의 실수 T를 구하래. 자, 이거는 사실 있잖아. 어떤 두 가지 개념이 섞인 거냐면 첫 번째 개념은 이거예요. 자, 어떤 2차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자, 2차 함수에서 그림이 좀 그런데 감안하고 가죠. 2차 함수에서 지금 보다시피 A, 그렇죠? B, 그 다음 C라는 점이 있어서 이 ABC의 넓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 넓이.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가 됩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유형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C라는 점이 계속 움직이더라도 뭐는 안 바뀌니까 이 밑변은 안 바뀌지. 다시 말해서
요 높이 있잖아.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최대가 될 텐데,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바로 뭐 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 밑변과 뭐한 평행한 접선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접선을 아이디어를 써서 푸는 문항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그때가 가장 삼각형 넓이가 넓을 거야. 왜냐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길이가 얘보다는 길잖아, 이만큼. 맞죠? 뭐 이런 데서 끄더라도 높이는 요만큼이 빠지게 되니까.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두 번째 내용은, 자, 2차 함수에서, 2차에서 평균 변화율 같은 순간 변화율, 즉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항상 이 둘이 무슨 점에서 나온다고요? 이 둘의 중점에서 나와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뭐, 지금은 식으로 증명을 하진 않을게. 됐고. 그러면 이 C라는 값이 보다시피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이 둘의 무슨 점? 중점일 때가 될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 자, 요거까지, 그래. 좋다 이거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자, 2차 함수가 있잖아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두 점에서 접선을 껐어.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 2차 함수. 뭐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자, 이 접선을 껐을 때, 이 접선끼리 만나는 교점 있죠? 맞니? 이 교점은 항상 또 어디서 나오냐면 2분의 A 플러스 B. 둘의 중점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를 fx 2차 함수로 할게요. 이 직선 있잖아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이거는 y는 mx 플러스 n이라 할까? 됐니? 그러고 요 첫 번째 직선 있지? 얘를 L1의 x로 할게요. 1차 함수인데 이거는 L2의 x로 할게요. 되겠니? 자, 그러면 차의 함수를 잠깐 도입할 텐데, 차의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mx 플러스 n이라는 거를 이 fx에다가도 뺄 거고요. 누구한테도? 그 다음 L2의 x에도 뺄 거고요. 얘한테도 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여기 약간 오른쪽에 그릴게. 둘을 뺀 함수를 그리게 되면 fx 빼기 mx 플러스 n 됐니? 그 다음 이 직선 같은 경우에도 L2의 x인데 거기다가 mx 플러스 n을 뺀 거예요. 다시 이 직선 보이죠? 이 직선에다가 뭐 한 거라고? mx 플러스 n을 뺀 함수 있죠? L1의 x에다가 mx 플러스 n을 뺀 거예요. 되겠지? 자, 근데 당연히 차이 함수에서도 요 점과 요 점이 A였으니까, A, B였으니까 여기가 A, B라는 사실은 명백하거든. 그럼 봐봐봐. A와 B는 무슨 성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얘들의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은 계산 없이 그냥 되겠죠. 즉, 얘와 얘의 교점이 뭐라고?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예요. 다, 식을 한번 적어볼까? mx 플러스 n 과 L2의 x, mx 플러스 n의 근이 바로 뭐라고? 근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놈의 근이. 맞니? 근데 이거는 양변을 치우게 되면 뭐예요? L1의 x와 L2의 x라는 방정식의 근과 어때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근이 2분의 A 플러스 B였으니까 이 근이, 얘의 근도 당연히 방정식 근의 입장에서 같아야 되잖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치. 얘는 그냥 차이함수 하기 전에 그래프에서의 교점 x좌표죠. 자, 이렇게 이유를 선생님 쭉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알아야 될 건 뭐라고? 2차 함수에서 접선 두 개 껐을 때 그 둘이 만나는 교점은 각각의 접점의 중점이다. 됐네.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뭐가?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지? A와 B의 중점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C도 뭐예요? 중점이잖아요. 맞니? 그래서 실수 T의 값은 그냥 8이에요. 알겠지? 그냥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이 8인 거예요. 알겠니? 처음부터. 자, 15번도 빠른 풀이를 선생님이 좀 제안할 겁니다. 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좀 쓸 겁니다. 자, 3차 함수는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기하학적 성질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게 되면 얘랑 얘랑이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극점과 극점을 연결해도 뭐라고? 얘는 대칭이 됩니다. 즉,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알파벳에서 각각 극값을 가지지. 맞니? 그러면
자, 이 극값 있잖아요. 극값의 y가 좌표에 뭐 중점이 바로 뭐라고? 변곡점의 y좌표예요. 다시 극값의 x좌표의 중점이 바로 뭐라고요? 변곡점의 x좌표죠. 그리고 변곡점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변곡점은 자,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a분의 b로 구할 수가 있죠. 맞니? 자, 얘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애를 계산한 건데, 자, 요거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얘가 3차 개수와 2차 개수가 살아있거든. 즉,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곡점이 쉽게 나와.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자, 이 공식을 쓴다면, 마이너스 3a분의 b 되겠니? 해서 마이너스 2가 바로 변곡점의 x좌표죠. 그럼 이 그래프는 잘은 모르겠지만, 변곡점은 여기 있어야 돼요. 되겠지? 그리고 이 둘의 합을 줬죠, 지금. 왜냐면, 봐봐. 극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됐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변곡점의 y좌표는 이 둘의 뭐라고? 중점이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 둘의 합이 얼마야, 지금? 2잖아. 그러니까 2 나누기 2에서 1이 된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나를 한번 써볼까? 나는, 자, 이거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인데, 자, 알파, 베타는 잘 알다시피 극점이니까 이놈의 두 근이 바로 뭐죠? 알파, 베타죠. 근데 나에 의하면 두 근의 곱이 3이라고 했으니 이 상수항, 맞지? a가 근각의 소관계에서 실제로 둘을 곱한 알파 곱하기 베타인 3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a가 3이니까 이 fx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자, 이 가하 조건은 이렇게 사용한 거야. 자, f에 마이너스 2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얼마라고? 1이라고. 됐니? 여기서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5가 되어서, 자, f1의 값을 구해봅시다. 3분의 5를 여기 대입하고 f1은 요거 계산하면 되죠. 왜냐면 a, b 이제 다 찾았으니까. 자, 이거 두 개 하면 2라서 4, 7, 2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도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수학하 같은 데서 많이 풀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기울어진 길이 있잖아요. 이게 m 대 n이래. 그러면 기울어진 데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러면 닮은 의에서 얘도 m 대 n이 되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내리더라도 y축에 내리더라도 닮은 의에서 뭐가 된다고? m 대 n이 된다고. 되겠니?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0과 3을 지나도록 그리면 되는데, 자,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거요. 그랬을 때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래. 여기가 B, 여기가 C. 됐니? 그때 OA는 이 넓이를 뭐 한다고? 2등분 한대. 자, 요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자, 삼각형에서 높이를 공유할 때, 자, 이 밑변의 B가 A 대 B래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A 대 B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정확하게 얘를 몇 대 몇으로 갈라야지 넓이가 2등분 되겠습니까? 그치? 1대 1이죠. 선생님 좀 그림은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얘가 그치? 1대 1이라는 거지. 1대 1이라는 겁니다. 되겠니? 자, 요 길이랑 길이가 같아야지 얘가 넓이가 2등분 되겠죠. 자, 비스듬한 길이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수선의 발 내려도 뭐라고? 1대 1이 된다고. 되겠니? 또 여기로 내려도 1대 1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접점을 모르잖아. 문자로 지금 일단 둔다 이거야.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일. 그러면 이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접선이니까.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f'a가 되는 거고,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그렇지? 2a 플러스 3. 그
그 다음 x-a 접점은 얘로 선택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되는 거죠. 됐니? 요 놈의 지금 무슨 절편? 그렇죠? x절편, y절편이 관심 있는 거거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여기다 0 대입한 거죠.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3a에서 그냥 a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x절편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얘랑 얘랑이 지금 1대1이라며. 그러니까 이 좌표랑 이 좌표 있잖아. y좌표끼리 비교해도 뭐라고? 1대2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몇 배 하게 되면 2배 하면 얘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a제곱이 돼야 됩니다. 됐니? 자, 이거 이 양을 하게 되면 3a 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 되는 거고 3a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2가 되는데 지금 a의 값은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가 0일 수는 없겠죠. 여기 원점은 1사분면이 아니어서 따라서 a가 2가 되겠죠. 자, a가 2라면 y좌표 있지. y좌표는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a, b인데 a도 2, b도 2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17번은 이거 대표적인 유형이죠. 우리가 미분법을 배워서 계산에 이득을 보는 유형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좀 완전적으로 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분을 이용하면 조금 손쉽게 우리가 1학년 때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gx고 나머지를 rx 돼요. 자, 일단 이거를 이렇게 적고 난 뒤에 rx를 반드시 어떻게 적어줘야 돼? 나누는 차수가 2차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rx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1차 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미지수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니? 그 다음 우리가 완전제곱으로 만든 유형에서 미분법을 이용한다는 게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도 역시 뭐가 된다고요? 미분해도 항등식이 된다고. 따라서 f'x 되겠지? 2 x-1 gx 플러스 x-1의 제곱 g'x 되겠니? 얘는 미분하면 a죠. 되겠지? 자, 여기다가 수치 대입을 하는데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1은 a 더하기 b 이게 나오고, 자, 여기다가 수치 대입을 하면은 역시 1을 대입하면은 f'1은 뭐가 되죠? a가 되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쓰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많이 연습한 거지. 분수가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야. 분자도 0이에요. 그래서 분자도 0 이렇게 하게 되면 f 뭐는 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되겠지? 여기서는. 자, 분모도 0, 다시 분자도 0 해서 g2는 3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자, 이 조건 항상 조건이 두 개 나오는 거잖아. 맞지? 분자도 0 한번 하고 이거를 다시 대입하죠.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 넣으면 fx, 그쵸?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조심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된다. x-1, x 플러스 1. 됐니? 자, 얘의 극한값은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f'1이고 이거는 2분의 f'1이 얼마다? 1이다. 다시 말해서 f'1이 얼마다? 2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항상 두 개 나오는 식이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동일하게 얘를 뭘로 바꾸면, 그렇죠? g2로 바꾸면 이거는 이제 g'2가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조건 두 개, 여기서 조건 두 개 얻어낸 거야. 자, 이거랑 이미 아는 거랑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맞지? 그리고 이게 2래요. 됐니? 따라서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GX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R1이죠. R1은 일단 RX가 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B라서 AB를 더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됐니? 자, 구하라는 게 F'2네.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 미분한 식에다가 뭐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여기 2 빼기 1은 1이니까 G2. 그 다음 여기도
1이고 G'이 2 플러스 A인데 A가 지금 2라고 구했죠. 됐니? 그러면 G2는 3이니까 여기 3 넣고 G'2는 4 넣고 되겠지? 계산하면 6 더하기 6에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F'I는 12가 되겠고 둘 다 하면 9입니다. 자, 그냥 이 문제의 본질은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한번 미분해서 수치 대입해라 이거야. 자, 18번을 볼게. 18번은 문제 자체는 쉬워. 근데 정수 조건 일 때 나열을 해야 된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변수가 A, B 이렇게 변수가 2변수로 오게 되면 그냥 A가 하나라고 정하고 B를 돌리고 A가 또 얘라고 하고 또 돌리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 볼게요. 이 3차 함수가 지금 있는데 얘의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근데 얘가 1대1 함수래. 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얘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의 입장에서 x과의 교점이 이렇게 없거나 아니면 교점이 한 개만 있으면 그냥 증가하는 함수겠죠. 맞니? 이렇게 되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얘가 우리가 원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최고차 개수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고차 개수가 음수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다. 얘 아니면 얘. 맞지?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둘 다 되나? 그렇지. 자, 상수항이 1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0,1을 지난다는 거잖아. 자, 이 함수는 0,1을 지나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하죠? 0,1을 지날 수가 없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a가 음수일 수는 없구나. 되겠니? a가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또 추가해줘야 되고, 자, 지금처럼 1대1 함수이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맞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은 지금 짝수 공식을 써서 B-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은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조건은 끝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열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지금처럼 문자가 두 개라서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자유야. B가 1이라고 했을 때 A를 찾고 B가 2라고 했을 때 A를 찾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순서대로. 근데 선생님은 지금 A를 고정시키고 얘를 찾을게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편해 보이네. 처음에 해보면 돼. 알겠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 A가 1일 때 해볼게.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만 넣으면 돼요. 정수니까. 맞지? 자, A가 1이라면 이 부등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가능한 B의 값은 뭐가 있어요? 3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음수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해서 몇 개가 나오지? 그렇죠. 7개가 나오죠. 되겠니? 그 다음 B에 뭘 넣으면 A에 2를 넣으면 18이죠. 그러면 자, 3을 넣으면 9라서 18보다 작죠. 4를 넣으면 16이잖아. 5를 넣으면 25라서 안 돼.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추가되겠구나. 그러니까 2개 추가해서 9개. 되겠니? A가 만약에 뭐라면 3이라면 이번에 여기는 27이죠. 그러면 5, 25잖아. 5가 추가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여기가 11개가 되겠죠. 여기 5, 마이너스 5. 2개가 더 추가돼서. 그 다음 A가 4일 때는 4, 9, 36이니까 정확하게 B가 6일 때까지는 가능하겠죠. 6, 6이 36이라서. 그래서 여기 6, 마이너스 6. 지금처럼 계속 오른쪽 왼쪽에 한 개씩 추가되니까 이게 2개씩 계속 늘어나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서 단정 지으면 바로 틀립니다.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 정수 문제는 나열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열을 해야 돼. 자, B제곱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비약을 쓰면 안 돼요. A가 5면은 이제 45잖아요. 그러면 6 말고 7 한번 넣어볼까? 7이면 7, 7이 49잖아. 그렇죠. 만족 안 하죠. 맞니? 그래서 여기는 7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야. 그대로 6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그러니까 개수가 변화 없이 13개인 거죠. 되겠지? 여기서 바로 지금 규칙이 벗어나 버렸지. 자,
자, 그 다음 6일 때는요. 6, 9, 54죠. 자, 54는 7, 7이 49니까 7까지는 허용. 8, 8이 64라서 안 돼. 그래서 7일까지 추가돼서 마이너스 7까지라서 2개 추가해서 15개. 그 다음 A가 7이라면 여기는 7, 9, 63이죠. 8, 8이 64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7 해서 15개. 그 다음 A가 8일 때는 9, 8, 72죠. 그러면 B는 8은 성립하겠죠. 8, 8, 64. 9는 안 되겠죠. 9, 9, 81이라서. 그래서 여기 8까지 되라서 여기 좌우에 2개씩 추가해서 역시 17개. 됐니? 자, A가 8까지 왔잖아. 그냥 얘네들을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은, 그렇죠. 100개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나열을 해서 푸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 특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자에 숫자를 넣고 또 다른 하나 찾고, 즉 A가 1일 때 B를 찾고, 2일 때 찾고, 3일 때 찾고. 되겠니? 자, 19번 문제는 19년 수능 문제고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일반적인 그 참고서 있잖아요. 뭐 센이나 고쟁이나 이런데 그냥 그대로 실려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 이 풀이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학생들 한번 정확하게 선생님 풀 테니까 잘 한번 봐줘. 자, 여기서 일단 3차 함수라고 했죠, fx가. 근데 gx는 연속이라는 것은 보장이 있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항등식이 있대. G0은 1이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0에서 함수값은 1이래. 그러면 항등식이 모든 x에 성립하니까 모든 x야. 그러니까 x에 한번 0을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겠니? 자, 곱해서 0인데 G0은 이미 1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F0이 뭐가 돼야 되겠죠? 0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여기 이해되겠죠. 두 번째, 자, 이거는 gx에 대해서 선생님 식을 적으면 fx분의 xx 플러스 3 이렇게 적으면 되니 안 되니? 자, 이게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자, 여기서 fx로 나눴잖아. 맞지? 우리가 나눌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선생님, 분모가 0이면 어떡하죠? 그때는 따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값을 몰라. 맞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 함수가 실수연체에서 연속이라 했으니 분모가 0이 되는 그 순간에도 이 함수값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렇게 정의를 했겠죠. 맞지? 그래서 스스로 지금처럼 gx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 알겠어. 그 다음 f1이 자연수고 g의 최대값.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fx는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라고? 0을 넣었을 때 0이 된대. 자, 그러면 이 fx라는 n은 3차 함수인데 x라는 인수는 일단 가져야 돼요. 맞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네. 왜? 최고차의 수가 1이라고 했고 요 뒤에 2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그 순간은 지금 보다시피 x가 뭐일 때? 0일 때. 맞니? 또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가장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미 하나 아니잖아. x가 0인 이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왜? 지금 여기 바로 약분이 되잖아. 맞지?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분수함수 자체가요. 분수함수 자체가 자, 이게 연속이라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면 자동으로 뭐도 0이어야 돼? 분자도 0이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가 x 지워져서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또 있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거야. x-5, x-4 이런 식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 쳐봐. 즉 0이 되는 애가 두 개 더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 언제? 5를 넣으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발산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연속도 안 될 거야. 지금 이해되겠니? 따라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지금처럼 요 뒤에 있는 애가 0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0이 될 수 있다라면은 지금처럼 분모 0이 분자도 0. 그러니까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구나.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인수가 x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뭐 수렴하겠지. 그런데 뭐는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x 플러스 3. 이거는 이제 수렴할 거야.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만 0이고 분자는 또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또 발산한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잘 봐. 근을 가질 때 이것 때문에 얘는 가질 수 있지만 요 뒤에 놈이 어때요? 항상 발산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equal 제로인 애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어떻게 하나는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 남아있는 하나가 처리 안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하나가 실수 또 다른 하나는 허수는 될 수 없어. 알겠지? 왜? 복소수는 항상 켤레로 근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개만 올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실근을 지금처럼 서로 같은 두 개든 서로 다른 두 개든 가지더라도 한 개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밑에서는 지금처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놈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애는 유일하게 0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요. 0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해야 되겠네. 자, 0을 넣으면은 b분의 얼마가 되죠? 이렇게 약분해서 0을 넣은 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겠지? 3이 되겠죠. 왜? 선생님 지금 사실은 이거 0일 때 극한값 구한 거잖아. b분의 3이. 극한값이 꼭 함수값이어야 되니까. 되겠니? 자, 다음 조건이 f1이 자연수래요. 자, f1은 지금 요게 fx란 말이에요. 여기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자연수다. 됐죠? 그 다음 g2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맞니? 자, g2라는 것은 자, 지금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는 거지. 1을 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조건을 하나 안 썼네요. G0이 1이라고 했지 지금. 맞니? 자, G0 다시 말해서 0에서 함수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니 선생님이 여기서 구한 이 값이 1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한 거는 선생님 사실은 x가 0으로 갈 때 gx 맞지? 이걸 구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 선생님 뭘 집어넣어서 이걸 집어넣어서 지금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 자, 0일 때 함수를 따로 저렇게 1로 정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맞지? 자, 이 극한값이 선생님이 지금 b분의 3이라고 미리 계산해 놨는데 걔가 1이 된다고 했으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3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요 b가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조건에 대입해서 빨리빨리 해보자. b에 3을 넣으면 12. 즉 a제곱이 12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a는 루트 12부터 마이너스 루트 12 사이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b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러면 4 플러스 a가 자연수란 거지. 그럼 잠깐 이 범위 안에 있는 n은 일단 정수여야 되잖아. a가. 맞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을 넣더라도 4 더하기 a 자체는 자연수가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F1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값들만 가능하겠다. 이 루트 1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큰 것 중에서 정수인 애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제일 마지막에 얘의 최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최대는 분모가 뭐일 때?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지. 왜냐면 양수일 때는. 자, 그래서 a가 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3을 넣고요. b는 지금 3이었잖아요. 맞니? 분의 5. 이렇게 돼서 7, 6.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네. 5. 이해되겠니? 자, 다음 20번인데 20번은 일단 이 f라는 함수가 간단하잖아요. 1차 상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자,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 여기는 x-1이라는 1차함수 되겠지? 자, fx를 선생님 지금 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차의 수가 1인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수 연속이래요. 자, 이거는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자, f라는 애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맞지? 1에서 불연속이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야. 따라서 이 g라는 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불연속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함수값이 0이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g-1이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g1도 0이 되어야지만 연속을 만들 수가 있겠네.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게 하는 필요 조건이, 자, 연속의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거죠. 이 불연속이 되는 이 하자가 있는 점에서 얘가 메워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나한 조건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자, 얘는 여전히 불연속이죠. 어디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치? 그런데 이 gx라는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걔의 x 플러스 k? 자, 이거는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럼 일단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라는 애는 지금 3차 함수거든요. 식으로 치면은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다른 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선생님 p라고 놓을게. 자, 마이너스 1, p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x 플러스 k 평행이동을 해서 여전히 뭘 만들어야 된다. 이 둘을 연속을 만들어야 돼. 맞니? 그러한 k가 0이 아닌 애가 존재해야 된대. 정수가, 상수가. 아, 그래? 그러면 얘를 자 옮긴다고 친다면, 자 얘를 만약에 k가 뭐라고 한다면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이게 어떻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당겨가지고 이 점이 1이란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p가 어떻게 되는 거지? 당겨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해되겠습니까? 즉 1은 옮겨져 가지고 여기가 1-k가 되고요, p가 여기 옮겨져서 p-k가 돼서 지금처럼 여전히 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0으로 메꿔줘야 된단 말이야. 맞니? 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1-k가 되고 1이 p-1이 되면 되겠죠. 다시 적으면 k가 뭐가 되겠니? 2가 되고, k가 2가 되고, 그 다음 이게 k가 2라면 p는 얼마가 돼야 되겠지? 3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니? 이게 두 칸 차이가 나야 이렇게 옮겼을 때 딱 포개질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한 k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2 그리고 p는 3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k는 두 개 있어요. 왜? 마이너스 1이잖아. 어디에 있더라도, 그렇지. 어느 쪽으로 옮기더라도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기면 역시 이게 두 칸 차이가 나면은, 즉 마이너스 3이면 맞죠? 두 칸 딱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보면은 g의 0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대요. 자, 이게 gx죠. 0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대. 자, 이건 0보다 크잖아. 맞지? 아, 0보다 작은 거는 지금 보다시피 얘가 돼야 되겠지. 되겠니? 따라서 g의 세 근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gx라는 것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극한의 식만 잘 세우면 되겠죠. 자, 식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그냥 찬찬히 세워주시면 충분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P라는 점을 X좌표를 T라고 줬지. 자, 그랬을 때 이 접선을 일단 구하세요. 그 접선에 Y절편 보이죠? 이 Y절편과 연결한 이 PQ의 길이랑 같게 되도록 X축 위에 점을 잡겠다 이거야.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랬을 때 이 PR의 기울기를 FT라고 한대.
그러면 뭐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 나가자. 자, 이 접선의 방식부터 세워야 되겠네. 자, 이거는 도함수가 3x 제곱이니까 얘는 y는 3t 제곱 x-t 플러스 t 세제곱 맞습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는 지금 y절편이라서 x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요 q의 y좌표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 pq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죠. 루트 t제곱 플러스 요 두 개를 빼면은 3t의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r이라는 점 있잖아. 얘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문자 a라고 잠깐 둘까? 그러면 이 p와 r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까?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의 제곱 6제곱 되겠니? 근데 이 둘이 뭐하다고? 같대요. 맞죠? 자, 루트 안의 것끼리 같아도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식을 적어 볼게요. 제곱하면 9t의 6제곱이죠. 자, 이 식은 뭘 구하는 건지 봐봐. 우리가 지금 t는 일단 정해졌다고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t에 따라서 a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a에 대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a-t, a에 가는 2차 방정식이잖아. 넘기면 t제곱 플러스 8t의 6제곱인데 완전 제곱법으로 풀면 이걸 또 전개하고 있지 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8t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항하게 되면은 요거는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는 명백하게 음수죠. 따라서 이 부호를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아, 그랬을 때 지금 ft라는 것은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맞지? 어떤 기울기냐면 이 pr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즉 t-a 맞니? 이것뿐에 뭐예요? t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t-a만 아니면 되니까 사실 얘를 이항을 안 시키는 게 나았겠네. 맞죠? 그래서 얘가 뿔마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t-a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t 세제곱 됐습니까? 얘가 ft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부호 반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그래서 이거 부호 반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8t의 6제곱 됐니? 이게 t 세제곱이죠.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갑니까? 일단 t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렇지?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 개수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보다시피 루트 8 맞지?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는 1 되겠니? 왜냐면은 얘도 루트 6제곱은 그냥 t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 차수가 최고 차수가 같아요. 그래서 얘로 수렴을 하겠죠. 맞니? 그래서 얘는 4분의 2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맞니?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4분의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